대통령 경호처 자소서 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항목이 조금 이렇게 예년하고 똑같은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유리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간된 책들이 있는데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참고하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고요. 국정원 경호처 한 21년 강의했습니다. 21년 너무 오래 했죠. 너무 오래 해가지고 비즈니스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출신이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를 졸업했고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 가이드부 산업보안학 삼성문화 4.0 직업 인생을 결정한다 드론학 개론 정보사회론 논술 산업스파이 윤리경제 내부통제 금융허브 이런 다양한 책을 한 500권 썼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교보문고 가서 써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고요. 국세청이라든지 국회 사무처, 경찰청, 삼성전자, SK 포스코, 노키아, KTNG, 마사회 이런 다양한 조직들에서 수백 회를 강연을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다양한 강연을 했고요. 기업 보안이라든지 산업 스파이, 정보 전략, 직업 선택 이런 강의들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정보 전략 컨설팅이라든지 일본 기업들 도시바라든지 재팬텔레콤의 도요다라든지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회사들 컨설팅도 했었고요. 경영 자문도 다양한 데 많이 하고 각종 언론에도 많이 기고도 한 수천 회 이상 하고 로이터라든지 블룸버그 같은 해외 언론도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소개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로 살았던 사람들이 퇴직하는 순간 끝이거든, 인생이요. 뒷방 늙은이 되고 그냥 아파트 경비하다 죽는데 저는 20년 이상 계속 끊임없이 활동하고 새로운 책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세대에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선택하고 밥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생의 만족을 느끼면서 사는 게 좋고 또 퇴직하더라도 60살 돼서 나와서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보면은 60 한두 살 되면 다 죽었어요. 정년퇴직하기 전에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많이 살면은 65살, 63살 정도면 대부분 죽었는데 그때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냥 술 먹고 좀 몇 년 지나다 죽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100살까지 살려면 40년을 술 먹고 기다려야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30년씩 이렇게 술 먹고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하게 인생 2막을 살 때 어떤 점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키우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들이 조직의 힘을 믿고 그냥 살다가 속된 말로 까불다가 나와서 그냥 뒷방 늙은이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대부분 살다 사라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들은 시험 일정들하고 서류 전형 대비 전략들 자소서 항목들 자소서 항목별로 어떻게 좀 설명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 학기 가이드북이라는 책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보문고 판매되고 비싸게는 안 팝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커피 한 잔 값, 두 잔 값이네요.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경호처 서류 전형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요건만 갖추면 100% 통과합니다. 시험 숫자를 정해 놓기 위해서 일정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조건도 안 갖추면서 원서 내는 사람이 바본 거죠. 대부분들이 조건을 갖추는 것 같고요. 그런 학생들도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경호처 지원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몇백 명 다녔는데 지금 몇천 명, 2, 3천 명, 4천 명 이렇게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지금은.
근데 대부분들이 뭐 요건을 갖추니까 거기에 따라서 합격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옛날에는 약간의 공개되지 않은 문제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냈다가 2019년부터 피셋이라고 이래 되면서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뭐 실력도 금방 드러나는 거고 문제도 뭐 뻔하게 장난질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장난질이 아니라 어찌됐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좀 많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류 전형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뭐 자기의 요건만 갖추면 100% 다 통과합니다. 100% 통과하고 떨어질 사람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입니다. 피셋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친다 안 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피셋은 경호처가 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어쨌든 공정하게 또 해야 되고 일정하게 난이도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부 부처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이 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적이 일반 뭐 행정직렬, 다른 직렬하고 경호처하고 이제 이 비교가 금방 나오는 거죠. 뭐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에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것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안보상 공개하지 않는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험 통과되면은 체력 검증하는데 결국은 이게 배수의 문제입니다. 배수. 정원의 몇 %를 뽑을까 이렇게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지만은 체력장에 가서 보면은 딱 돌아보면 뭐 머리 숫자 딱 보이는 거죠. 계산해 보면 몇 배수 뽑았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뭐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 20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있는 거죠. 머릿속에. 저도 뭐 일찍 공개하지는 않지만은 학생들한테 상담하면서는 다 알려줍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강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뭐 약간 배수도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권에 따라서 뭐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좀 뭐 이렇게 늘렸다가 뭐 또 어떤 정권에서 줄였다가 이러는데 기본 배수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뭐 거기에 거의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력입니다. 체력도 2019년도 이후로는 뭐 사실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그렇게 빡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 경호 업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막 고난이도나 체력이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뭐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의 업무고 그렇게 뭐 대통령을 총으로 쏴주겠다는 사람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체력이 옛날처럼 이제 좀 가오다시라고 얘기하나요? 일본 말로 하면은 폼 잡고 뭐 이러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체력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정권에 따라 또 다릅니다. 정권에 따라 경호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좀 자기가 폼을 잡고 싶으면 좀 애들한테 빡시게 조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자기 뭐 실질적으로 뭐 체력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경호처장들이 좀 느슨하게 하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계속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진보 정권이니까 뭐 체력에 그렇게 포커싱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보 정권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래서 뭐 체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의 1등급 내에는 거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면접입니다. 면접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뭐 짧게 했었는데 뭐 옛날처럼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1박 2일인데 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른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잠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10분, 20분 뭐 이렇게 연습해서 딱 들어가서 답변하면 넘을 수 있는 그런 면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있는 진짜 뒷걸만큼의 내가 갖고 있는 불안한 심리들, 속성들 다 끄집어내서 다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장전된 권총을 주고 대통령 인근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약간의 정신적인 이슈라든지 이렇게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죠. 공무원들, 경찰들 10만 명보다도 경호관 한 명이 더 큰 국가적인 이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뽑을 수 없는 거죠. 아무나. 머리 똑똑한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한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조직의 성향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맞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은 시험 열심히 치고 성적 좋으면 뽑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이런 조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만점을 받아도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점을 받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 좋은 사람을 뽑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경호처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애들의 제가 입장을 좀 반영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는 별거 없습니다. 뭐 당뇨나 고혈압, 문신 뭐 이런 거 빼면은 다 괜찮습니다. 20대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입니다. 어쨌든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전형입니다. 일단 뭐 지원서를 좀 열심히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죠? 자기소개서 씁니다. 자기소개서 잘 쓴다 해서 합격하거나 못 쓴다 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면접에 활용된다는 얘기죠. 내가 개떡처럼 쓰면은 면접에 가서 공격당해서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잘 쓰고 하면은 면접에서 나에게 유리한 질문들이 올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소서가 서류 전형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떨어뜨리는 항목도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쓰면 유리하다. 면접에 가서 내가 뭐 연습 삼아 시험 한두 번 치보고 뭐 필기까지 가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최종 합격하려고 한다면은 자소서 좀 잘 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직무 수행 계획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2006년까지네요. 90년부터 2006년까지. 그 다음에 남자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 12월 30일 전역 가능자, 토익 700점, 탭스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지텔 플러스 뭐 불리하고 토익이라 유리하고 없습니다. 700점 넘으면 무조건 됩니다. 내가 950점 받았는데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종합 점수로 나중에 최종은 종합입니다. 각 단계별로는 제로 베이스 시작합니다. 필기 90점 받았다 해서 체력에서 봐주는 거 없다는 얘기죠. 체력에서도 똑같이 찍자라고. 또 체력에서 내가 너무 잘했는데 면접 봐주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각 단계가 제로 베이스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합산이라는 거죠. 합산. 그래서 영어 성적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자격증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유리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내가 토익이 720점인데 950점도 올리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들입니다. 말도 안 되고 그거 해서 특별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영어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높으면 조금은 낫습니다. 나은 편이고 한국사 뭐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사 있으면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만 있으면은 서류 전형은 떨어지는 사람 없다. 그래서 시험은 치러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이 친구들이 경호처가 뭐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서 여러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얘기한 게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적 가치. 윤석열 비상계엄 때 대통령 체포 저지하면서 경호차장하고 그 밑에 애들 전부 지금 뭐 재판받고 파면되고 뭐 했는데 이 애들 지금 재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애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하고 헌법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헌법학 교육을 또 별도로 시켰고 얘들을 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이런 국가관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면접에 보겠다는 얘기죠. 면접에서 이걸 포커싱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 공익과 공적 가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칠 것 같습니다.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 다음에 기본 자질, 소통, 공감, 헌신, 창의, 공무원의 자세, 국가관, 뭐 보안의식, 뭐 보안의식도 전에는 뭐 대통령에 일어난 일들이 이 경호처에 있는 이 바깥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뭐 이 자식들이 술 먹고 뭐 이렇게 기자들하고 해서 언론 보도에도 나오는 사례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 기강이 해이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보안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에서 운동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이 가볍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묻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 뭐 이거는 사실 들어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배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영어 구사 능력이죠. 영어 구사 능력.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영어는 회화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거는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국가 간 헌법적 가치, 인생 간, 뭐 조직 간, 직무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면접에서 보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면접이 일반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면접이 1.5 내지 1.5배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기본에서 많게는 10배수까지 합니다. 10배수. 그러니까 면접에 가서 10명 중에 9명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접 가면 거의 뭐 일반 공무원은 거의 합격입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 자기가 바보짓 하거나 엉뚱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경호처 면접은 제가 작게 봤을 때가 5배고 최하로 갔을 때 5배고 많게는 10배수까지 했습니다. 10배수. 10배수 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제약, 예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맥스로 10배수까지 갑니다. 10배수.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합격한다는 거죠. 면접에 간 사람. 일반 공무원하고 일반 조직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는, 면접에 가는 게 합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항목은 작년에 뭐 일단 공고했다가 취소했지만 어쨌든 5개 항목이었고 올해는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이게 얘기죠. 3번이 하나 빠진 거죠. 3번. 국내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 빠진 거죠. 이거는 뭐 면접 때 물으면 돼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 작년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똑같이 자기들 하기에는 뭐 조금 좀 쪽팔리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 뺀 거예요.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얘들이 뭐 조직 직원 똑같은 놈들이 앉아 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 처장 하나 바뀐다고 세상에 조직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깨놓고 해서 하루 이틀 이런 거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조직 이런 관련된 40년 가까이 경험이 있는데 뭘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다 알고. 그래서 뭐 이거는 면접에서 물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4개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면접에 가면은 논술 면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논술 면접요. 논술 면접이라고 있는데 특정한 이런 것들을 하나 쓰라고 하는 거죠. 특정 해난 이슈에 하나 쓰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게 해서 800자로 써서 그거 이제 면접하는 게 2개의 꼭지를 하는데 옛날에 논술이 굉장히 중요했을 때 하는데 이게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논술 면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넣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경호처에 지원한 동기 1, 동기, 본인의 역량 2, 전문성 3, 조직의 기여 4. 4가지 요건을 다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 열심히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얘들이 워딩이라고죠. 얘들이 요구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뭐 그냥 혼자서 열심히 쓴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얘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지원한 동기가 뭐야? 지원한 동기는 이것 때문이다. 본인의 역량이 뭐야? 이거는 내가 체력이다. 전문성이 뭐야? 내가 경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기여할 건데 4가지 요건을 채워야 돼요. 그럼 700자면 4개를 4로 나누면 뭐예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내가 동기는 500자 쓰고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200자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밸런싱입니다. 거리라는 게 항상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고 좋은데 막 몰빵을 딱 때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밸런싱입니다. 밸런싱.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요건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거리라는 게.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인사 담당자들이 그거 볼 때 이 친구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있네. 그리고 내가 좀 이해가 되네. 최소한 이 4가지를 쓰려면 700자 정도는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들이 200자나 500자 쓰고 나서 나 다 썼습니다. 너무 멋있게 잘 쓴 것 같아.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몇십 년을 밥 먹는 사람도 500자 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최소한 당신들 20대 중후반이 되는 아이들이 이걸 내가 쓰려고 그러면은 700자는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700자는. 그리고 최소한 예를 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맥스인데 700자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40자 이상은 쓰라는 얘기죠. 최소한 650자 정도로 써야 성의를 보인 거예요. 성의를. 600자 쓰고 열심히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 성의가 없는 애구나. 검토도 안 하는 거죠. 검토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런 애는 내가 이거 안 그래도 700자 빡빡하게 써가지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줄을 섰는데 이런 성의 없는 싸가지 없는 애를 내가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의는 보셔야 됩니다. 성의는 아무리 본인들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대통령 경호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해당 가치를 실천한 사례, 이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350자, 이거 350자 하든지, 뭐 이거 200자 하고 이거 한 500자 하든지, 뭐 이거는 나름입니다. 가치라는 건 A다. A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A다. 충성이 중요합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이 다 배우는 거죠. 왜 충성이 중요한지 자기가 열심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충성이 자기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가치를 깨닫게 된 계기가 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키워드만 딱 던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위기를 얘기해도 되고 갈등을 얘기해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둘 다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해결을 했다는 거죠. 해결 안 한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 판단의 근거를 뭐냐? 그 다음에 그걸 얻은 교훈, 6가지입니다. 6가지. 요구 조건이 6가지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막 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가지 요건. 네 번째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 제 혼자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동료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한 사람 이상이 내가 이해관계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의 목표. 협력했어요. 제 혼자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협력을 했어요.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느낀 점이 있어요. 4가지 요건입니다. 4가지 요건. 이걸 다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 채우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항목은 4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한 목적은 뭐냐? 뭐 국가에 봉사한다. 어릴 때부터 인생 목표다. 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여러 가지 쓰면 돼요. 설득력이 있으면 돼. 설득력이야. 근데 갑자기 지금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할 일도 없고 뭐 살살 보니까 요즘 뭐 경호처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호처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해 왔고 어떤 노력들을 갖춰 왔는지, 이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스토리텔링이요. 그래서 최소한 조직이라는 게 대부분들이 뽑아놓고 나서 이 조직에 와서 갯눈질 하면서 다른 데 갈 생각하는 사람보다 여기에 몰빵을 때려서 뼈를 묵을 각오를 하고 죽을 힘을 열정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명 뽑아놓고 열심히 훈련시켜 놨는데 나가버리면은 조직의 로스도 굉장히 많고 또 사람 뽑아 충당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갈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해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래서 진짜 실력 좋은 애들은 안 뽑는 거죠. 뛰어나면은 특정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딴데 여기 아니라도 갈 때 많은 애들은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꼭 거기에 조직에 목숨을 걸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상급자에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게 뭐인데 나보다 능력도 없는 놈들, 이리 생각하는 순간 조직력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 안 뽑아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똑같습니다. 너무 똑똑한 놈들은 안 뽑아요. 딴 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경호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조직일수록 굉장히 충성심과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너무 똑똑하다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라도 갈 데 많다 이런 인식보다는 여기가 내 뼈를 묻을 장소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얘는 여기 와서 뼈를 묻을 것 같다. 이런 인식이 되면 좋습니다.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이런 준비를 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스토리텔링이 좀 되면 좋습니다. 약간의 구라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구라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적당한 구라, 검증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상입니다. 뭐 충신, 지통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게 옛날에는 맹목적인 충성입니다. 수류탄을 주십시오. 뭐 제가 수류탄 까고 장렬히 산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옛날에는 뭐 박수치고 무조건 합격했는데 요즘은 바보 소리밖에 안 듣는 거죠. 바보.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에 따라 충성이라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돌진하는 놈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스마트하게 돌진하는 놈들이 필요한 거죠. 충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체포 저지했을 때 그 아이들은 그냥 무작정 돌진하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박살난 거고 애들도 박살난 거고 경호처도 박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아무리 애들이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애들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 믿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지식. 옛날에는 그냥 경호 관련된 지식 말하면 되는데 요즘은 세상 변화도 알아야 되고 또 경호 대상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갖고 있어야 돼요. 커런트 이슈, 해난 이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는 경호만 합니다. 경호관, 김경호관 요즘 말이야 사람들이 부정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경호만 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물었는데. 아니면 또 누가 뭐 하면은 제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팩트를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난이 뭐고 뭐가 문제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옳은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약간 무미건조하게 자기 감정을 실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옛날에는 없었던 거죠.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 얘기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투명인간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약간의 컨센서스를 잃고 대화도 되고 친밀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경호 대상자나 그렇게 해야만이 또 경호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다양한 지식을 좀 갖고 있으라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거고 소통도 소통. 옛날에는 대화가 된다는 것이 다양한 어떤 유관기관과의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경찰이나 군대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지시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가함 지르고 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중요시하는 거고 또 그게 플러스 이제 뭡니까 외국어까지 된 거죠. 외국어까지 영어를 잉글리시도 좀 할 줄 알아라. 옛날에는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VIP들이 오면은 경호관 한 명이 붙고 뭐 통역관이 한 명 붙어 가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아니 뭐 경호관이 뭐 간단하게 기본적인 간단한 회화 정도만 하면 통역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니까 뭐 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경호관들한테 기본적인 뭐 청와대 경내를 안내하거나 뭐 간단하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해외 선발대 가가지고 현지에 있는 경찰이나 경호 조직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앉아가고 그냥 왔다 갔다 따라갔다가 또 호텔에 와서 술이나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가서 대화도 좀 할 수 있고 자기 의견도 얘기도 하고 한국 놈들 와서 얘기했는데 야 얘들 굉장히 말이야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언어도 잘 되고 막 얘들 뛰어나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뭐 경호 외교 같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국가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뛰어나게 막 뭐 현지인처럼 뭐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자기 의견을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고 경호에 관련된 용어들이라든지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그것도 정권에 따라서 어떤 정권에서는 조금 그걸 비중을 좀 높이기도 하고 어떤 정권에서는 비중을 낮추기도 하고 또 봤을 때 사람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딱 틀이 딱 돼 있는데 뽑고 싶은데 영어가 좀 잘 못할 것 같아. 그럼 좀 쉬운 질문을 좀 던져주고 얘는 똑똑하긴 하지만 우리 경호처하고 전혀 안 맞는 성향인 것 같아. 이러면 좀 어려운 질문도 던지고 뭐 그거는 면접관이 마음이죠. 면접관이 마음인 거죠. 어찌됐건 뭐 그런 것들도 뭐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00%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실력만 갖고 이렇게 뽑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자기들 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싱크를 맞춘다고 그럽니까? 싱크. 요즘 캠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그런 거 없나요? 요즘 20대 케미 그런 거 쓰나요? 케미? 저도 요즘 젊은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죠, 그죠? 서로가 약간 화학적 케미컬처럼 화학적 것에 서로 융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화하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서로가 서로 역할을 서로 맞추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조직에 융합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균형감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량을 소개해라. 옛날에는 무도 3단 무도 단증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경호관이 되겠다고 오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뭐 4단 5단씩은 다 갖고 있었죠.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갖고 뭐 무도 단정도 없어도 된다, 뭐 안경 써도 된다, 뭐 키가 작아도 된다. 이건 뭐 어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옛날 같으면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저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역량을 얘기하는 거 역량.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역량이 뭐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유도 사단입니다. 태권도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걸 갖다가 경호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건데? 이런 걸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역량이라는 게 뭔가 지원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과 기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지식이라는 게 내가 책 두 권 읽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늘어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거고. 결과 지금 현재 내가 유도 사단이다. 뭐 아니면 내가 뭐 경호학과 졸업했다. 아니면 내가 707에서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뭐 어떤 걸 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에 여기서 경험이라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설득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식적인 측면에 보면은 내가 전공이 뭔가 내 전공이 사실 뭐 우리나라 대학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배우는 게 없어. 전공이라는 게 무슨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의미도 없지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전공했다고 얘기하니까 뭐 전공학과 경호학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했는지 학점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보안이나 테러 뭐 이런 것들 그 전혀 관계없는 학과에 나왔다면은 이런 뭐 학회라든지 포럼 같은데 이런 데서 좀 참여해서 들어봤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식 축적 경험. 내가 뭐 경호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뭐 경호 관련 그런 약간의 뭐 영화라든지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았다. 이러면 사실 부적격이죠. 부적격이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경호관이 되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런 책도 보고 그런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꿈도 키우고 사실 약간의 우리나라 영화는 구라가 많은데 미국 영화들은 거의 사실적입니다. 거의 현실하고 거의 90% 이상을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팁들이 많아요. 경호도 그렇고 뭐 정보기관도 다 똑같습니다. FBI, CIA 관련된 영화들이 우리나라처럼 구라 없습니다. 그 애들은 거의 똑같아.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자문해 주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기가 어떻게 좀 축적해 왔는지 뭐 경험들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무도 자격증이 없지만 내가 싸움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격증에 대해서도 좀 뭐 없으면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내가 뭔지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격증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국어 실력 뭐 내가 미국 김포공항 인천공항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영어는 잘한다. 요즘 뭐 홍대 입국 가니까 너무 많더만요. 외국인들 가끔씩 안 가봐요? 저도 사살 요즘 설마 주말에 한 번씩 가서 산책 좀 하고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구경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80년대는. 근데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해야 할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그냥 딱 뜬금없이 하늘에 떨어지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스토리가 있으면은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충성, 가치가 명예, 통합 이제 하는 거죠. 뭐 바뀌지는 않는데 해석을 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권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뭐 공직윤리, 체력, 통합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 지침도 얘기를 하는 거죠. 열린 경호, 소통 경호, 뭐 스마트 경호, 뭐 요즘 또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한 건 낮은 경호를 열심히 또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뭐 불통이 아니고 뭐죠? 입틀막이라고
뭐 이런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이름도 잘 붙여요, 그죠? 뭐 저 뭐 카이스트 뭐 졸업하는데 뭐 얘기한다고 입 막고 끌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를 보는 거고, 물론 정권 5년밖에 안 가요. 뭐 대통령 5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5년하고 사실은 뭐 짧아 5년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은 경호관이 되면 30년 가까이 30년 안 되지만 한 25, 6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대통령 한 5명, 6명 바뀌는 거예요. 깨놓고 얘기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는 기간 동안은 자기들 철학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약간의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경호 지침도. 열린 경호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열린 경호고, 윤석열 정부에 생각했던 열린 경호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소통 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라는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통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하던 소통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 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밖에서 그런 속된 말로 쉽지 않는 거죠. 그냥 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뜨치로 물어 뜯는 거죠. 뭐 언론도 그렇고 뜯는 건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는 우리가 사상검열이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가끔씩 들리는 것 같은데, 자기들의 철학이나든지 약간 국정 운영 기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 그래서 그 면접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거죠. 다양하게 한 10가지 이상의 면접을 치르고 뭐 그냥 대부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돼요. 요즘 20대들이 체리피크라 이런 얘기도 쓰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싹 빼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면접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50살 정도 넘고 이런 가장 정도 되면은 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뭐 저한테는 애들이 불과하지만 50 넘은 놈들도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 놈들도 달고 달은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몇십 년을 본 놈들이죠. 그러니까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말 하나를 여러분들은 연기를 해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걸마들은 더 잘 알아요. 면접하는 놈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작은 제스처 하나, 목소리 하나, 변화, 행동 하나, 변화, 그런 걸 거의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요즘 제가 많이 만나보면 20대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그걸 치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속일 수도 있고 약간은 세련되게 포장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1%도 안 됩니다. 1%도.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있는 그대로 내면서 전공법이에요. 전공법. 그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내가 약간의 따듬어서 비켜가거나 빠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요, 면접관 정도 되고 앉아있는 50 넘은 친구들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머리는 돌아갑니다. 그 정도 눈치는 더 빨라요. 그리고 이런 조직이라는 게 경호처만 하더라도 거의 뭐 사람을 다루는 조직이거든. 사람을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민원인을 다루지만, 얘들은 달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조직들을 다루는 사람들, 경찰에서 30년 한 그런 애들, 총경들이나 이런 애들을 수천 명을 달아보고, 군대에서 수십 년을 한 최소한 사단장급 되는 별 2개, 3개 다른 애들을 다루는 애들이거든요. 7급만 돼도, 경호처 7급만 돼도. 사단장, 경찰서장이 총경들 불러놓고 조지고, 이 잡듯이 잡고, 이런 걸 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애들이거든요. 그걸 20년 이상 했으면은, 선수라는 거죠, 선수. 근데, 이제 기껏해야 사회적 경험도 없는 20대 중후반들이 그런 사람들을 약간의, 속이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거는 자기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 놓고 평가받는 게 좋아요. 평가받는 게 내 성향에 맞지도 않고 내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뭐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내가 있는 거 다 까발려 놓는데 조직에서 얘 진짜 성향도 많고 괜찮은 애다 뽑아주면은 그게 자기 인생에 도움됩니다. 근데 그 일을 안 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들어가면은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나이도 몇 살 안 돼, 아직 한 80년은 더 살 거 아니에요. 인생 한 7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선택할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내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걸 내 생각과 내 있는 자산들을 그대로 다 드러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괜찮은 사람이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과장하거나 없는 것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죠. 생각을 인재상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고 그게 그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으면은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기주의자들이 많은 거죠. 이기주의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조직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생각보다 내 밥그릇 챙기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거기에